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플랩 인디펜던트 모노 옥시제네이즈 두 개를 배웠다면 이번엔 힘 옥시제네이즈를 배워볼 거예요. 프로스테릭 그룹으로서의 힘은 플래빈과 유사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즉 환원되어 전자 이동에 관여할 것이다. 사이토크롬 P450의 액티브 사이트에 존재하는 힘 아이론은 4개의 히스티딘에 의해 고정되어 있고 이것을 통째로 힘이라고 불러요. 프롤린, 아르지닌, 발린과 같은 아미노산 장기와의 수소 결합을 통해 액티브 사이트의 올바른 힘 바인딩 리전에 위치할 수 있고요. 힘의 윗부분에는 서브스트레이트가 들어와요. 힘 아랫부분에는 시스테인이 있어서 액티브 사이트 포지셔닝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먼저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반응하기 전 힘은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 물이 있고요. 아래에 시스테인이 있네요. 각 끝에는 히스티딘이 있겠고요. 여기에는 그려져 있지만 주변에 다른 아미노산 장기들이 액티브 사이트 포지셔닝에 도움을 주고 있겠죠. 기질이 들어오면서 물과 치환 반응이 일어나요. 기질이 들어오자 힘의 구조는 바뀌면서 ES 컴플렉스가 형성되었어요.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에 기질이 현재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 하나가 들어옵니다. FADH2에서 들어오는데요. 그 이전 과정은 좀 나중에 설명해 볼게요. 아무튼 전자 하나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힘이 3 플러스였는데 2 플러스로 바뀌었죠. 전자를 받았으니까 아이론이 환원된 거예요. 여전히 플러스지만 상대적으로 아이론 입장에서는 전자 밀도가 상승한 것이죠. 세 번째로 O2가 들어와요. 산소 하나는 기질에, 산소 하나는 물로 나가는 모노옥시제네이즈는 공통점이죠. 공격력이 높아진 아이론이 O2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어요. 아이론과 산소 사이에 새로운 공유 결합이 생기고 아이론은 다시 3 플러스로 돌아왔죠. O2의 이중 결합이 깨지고 OO- 펄옥시 형태로 아이론에 연결되었네요. 네 번째로 전자 하나가 더 들어와요. 이 전자는 아이론을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산소와 아이론 사이의 공유 결합을 새로 형성하는 데 사용되네요. 이때 산소 하나는 2개의 프로톤과 물을 형성하며 빠져나가요. 남은 산소 하나는 아이론과 이중 결합을 만들죠. 전자 하나가 부족해지면서 아이론이 플러스 4가 되었어요. 항상 이 위에 계속 기질이 있었죠. 마치 기질에게 총을 쏘기 전 장전 상태 같아 보인 거예요. 산소는 이중 결합을 깨고 기질로 들어가서 ROH라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요. 프로덕트와 물의 치환 반응이 일어나면서 빠져나가고 아이론은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이때 O2가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데요. 아이론과 카본 사이에 공유 결합이 형성되면서 컴파운드 5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안정적이어서 컴파운드 5를 통해 요소의 반응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답니다.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 이 메커니즘에는 지름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자가 들어오기 전 ES 컴플렉스에서 산화제인 XOOH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자가 들어와서 O2가 액티베이션 되고 산소중 하나가 물로 나간 후 기질이 산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산화제를 통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이 특화된 효소를 펄 옥시제네이즈라고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산화제가 매우 리액티브해서 타겟이 아닌 아미노산 장기들도 산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점이죠. 플래빈 디펜던트 모노옥시제네이즈와의 차이점은 OHB3MO나 비브의 MO는 OO- 또는 HOO를 형성한 후에 하나를 기질에 바로 주고 하나는 물로 빠져나가는데요. 힘 옥시제네이즈는 애초에 전자가 하나만 왔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자를 하나 더 받고 산소 하나가 먼저 물로 나간 후에 남은 것이 기질로 쏘아주는 형태예요. 그렇다면 이 전자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하나씩 오는 건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CYP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클래스 1은 FADH2가 산화되어 페로독신에게 전자를 넘겨준 다음에 힘에게 전자를 하나씩 넘겨주는 거예요. 전자가 2개니까 아이론 설퍼도 2쌍 있는 거죠. 이렇게 클래스 1은 3개의 독립적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이런 전자 전달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이전에 배웠던 석시네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 컴플렉스에서는
아이론 설퍼 클러스터가 Q와 FADH2 사이의 거리적 이유 때문에 전자를 전달해주기 위해 존재했었어요. 클래스 1에서는 FADH2에서 제공되는 전자가 H- 형태로 한꺼번에 이동되기 때문이에요. 힘은 두 개의 전자를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메커니즘에서 전자를 한 개만 받아서 O2를 액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전자를 한 개 더 받아서 산소와 아이론 사이의 새로운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스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러독신이 필요한 겁니다. 느낌 아시겠죠? 물론 전자를 힘에게 전달할 때는 패러독신이 거리를 이동해요. 구조적인 변화가 보여지는 것이죠. 클래스 2는 컴포넌트가 두 개인데요. 클래스 1에서 전자를 공급하는 두 개의 컴포넌트의 역할을 하나의 컴포넌트가 한다고 보면 돼요. 즉, 클래스 1에서 전자를 공급했던 FADH2와 전자를 전달하는 아이론 설퍼 클러스의 역할을 CYPR이 하는 거죠. CYPR은 두 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환원된 FADH2가 다시 산화되어 FMN에게 전자를 전달해요. FMN 도메인 구조는 구조 변화를 통해 힘에게 전자를 하나씩 전달합니다. FMN의 클래스 2는 멤브레인에 위치해서 멤브레인 바운드 엔자임이기도 해요. 클래스 3와 4는 링커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클래스 3는 클래스 2의 변이체, 클래스 4는 클래스 1의 변이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질에 산소를 넣어주는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하지만 전자 전달 시스템에 의해서 컴포넌트가 3개냐, 2개냐 한 것이 다르고 링커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총 4개의 CYP 클래스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낌 아시겠죠? 오늘도 그럼 느낌 있게 감사합니다.